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래프 그리기를 이어서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는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방법을 적용해보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프린트 2페이지 보면 연습하기 1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이번에는 연습하기 1을 함께 해보면서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하기 1의 실험 제목은 공을 굴렸을 때 시간에 따라 이동한 거리를 알아보자 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시간에 따라 이동한 거리가 핵심이 되겠죠. 우리가 실험한 것은 시간이 지날 때의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1초, 2초, 3초 뭐 이렇게 지날 때에 따라서 그때에 이동한 거리를 측정을 한 거예요. 몇 미터, 몇 센치 이동을 했는지. 그래서 시간의 동그라미 한번 쳐보고 그 다음에 이동한 거리에 네모칸 쳐봅시다. 시간에 따라 이동한 거리. 자, 그렇다면은 축 먼저 설정을 해야 되는데 X축은 우리가 변화시키는 값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변화시키는 거, 내가 어떤 걸 변화시키는 게 원인이 되어서 Y축에는 그로 인해 변하는 값,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변하는 값이 들어간다고 했죠. 자, 내가 먼저 변화를 시킨 거, 원인이 되는 그 값은 시간일까? 이동한 거리일까? 내가 시간을 변화시켰을 때 이동한 거리를 측정한 걸까? 아니면 이동한 거리를 1m, 2m, 3m 바꿔줬을 때 시간이 변한 걸까? 뭐를 내가 이렇게 먼저 변화를 시켰을까? 시간을 변화시켰을까? 거리를 변화시켰을까? 시간을 변화시켰죠? 그래서 X축에는 뭐가 들어간다? 시간이 들어가고요. 시간. 그리고 Y축에는 어떤 게 들어간다? 이동한 거리가 들어간다. 내가 시간을 변화시켰어. 1초, 2초, 3초 변화시켰을 때 그때 1초일 때 뭐 1m, 2초일 때 2m 이런 식으로 거리가 변한 거지. 거리를 내가 1m 가게 했더니 1초가 지났고 2m 가게 했더니 2초가 지났고를 본 게 아니죠. 그래서 우선 먼저 X축, Y축에 축 이름을 써줘 봅시다. X축에는 시간이 들어간다고 했고 시간. 그 다음에 Y축에는 뭐가 들어간다? 이동한 거리 혹은 뭐 이동 거리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쓰면 끝이 아니고 반드시 뭘 써줘라? 반드시 단위까지 써줘라. 그래서 이동한 거리의 단위는 뭐예요? 센티미터라고 써있죠. 그래서 괄호하고 센티미터. 다음 시간의 단위는 뭐였어요? 초죠. 그래서 시간에는 괄호하고 초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위에 있는 표를 보면 자, 시간이 2초일 때 7cm를 갖고 4초일 때 12cm, 6초일 때 16cm, 8초일 때 19cm, 10초일 때 21cm, 12초일 때 22cm, 14초일 때 23cm 이렇게 갔대요. 요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래요. 그러면은 우리 시간은 2, 4, 6, 8, 10, 12, 14 이렇게 규칙적으로 몇 초마다 우리가 시간을 측정해 준 것을 알 수가 있을까? 몇 초마다? 그렇지. 2초마다 측정을 했지. 2초에서 처음 0초에서 2초가 지나고 시간을 쟀고 그 다음에 또 2초가 지나고 시간을 재고 2초가 지나고 시간을 쟀고 또 2초 지나고 시간 재고 2초 지나고 시간 재고 이렇게 계속 2초가 지날 때마다 시간을 쟀어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밑에 그래프 시간은 X축 이 부분이잖아. 이 부분에다가 몇 초 간격으로 우리가 이 그래프에 눈금을 설정을 해주면 좋을까? 여기가 0이죠. X축과 Y축이 만나는 이 지점은 별다른 말이 없으면 0이야. 여기서 얼만큼 뒤에 이제 이 큰 거를 하나에 이 작은 걸 하나를
2로 해줘도 괜찮고 이 큰 거 하나를 2로 해줘도 괜찮죠. 만약에 작은 거 하나를 2로 하면 여기가 2, 4, 6, 8, 10, 12, 14가 되겠죠. 여기까지가 14지. 우리가 실험 값이 14일 때까지밖에 없잖아. 그러면 이 큰 그래프 중에 점이 이렇게 찍히다가 14까지만 찍히고 끝나겠지. 그러면은 이 그래프 크기에 비해서 너무 효율적이지가 않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조금 더 간격을 크게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 예를 들면은 이렇게 2, 요만큼을 2라고 하면 큰 굵은 이 눈금 한 칸을 2라고 하면 그 다음 눈금에서 4, 그 다음 눈금에서 6, 그 다음 눈금에서 8, 그 다음 눈금에서 10, 그 다음 눈금에서 12가 되죠. 그럼 14점을 찍을 수가 없겠네.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것도 그래프의 크기가 맞지 않으니까 좋지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한 칸을 1로 잡으면 그 다음 두 번째 칸에서 2, 4, 6, 그 다음에 또 두 칸 지나서 8, 10, 1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도 그래프를 많이 못 쓴단 말이야. 물론 이렇게 한다고 틀리는 건 아닌데요. 조금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니까 아까 이 5칸을 2로 잡았을 때는 한 칸, 이 5칸이 부족했었으니까 우리 그냥 이 4칸을 한번 2로 잡아볼까? 그럼 그 다음에 이렇게 4칸 가서 이렇게 해볼게. 여기를 4칸 가서 2라고 하면 그 다음 하나, 둘, 셋, 4칸 가서 4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 또 하나, 둘, 셋, 4칸 가서 6 하나, 둘, 셋, 4칸 가서 8 하나, 둘, 셋, 4칸 가서 10 하나, 둘, 셋, 4칸 가면 12 하나, 둘, 셋, 4칸 가면 똑같이 2가 증가해서 14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그래프의 모든 면적을 다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동한 거리를 보면요. 이동한 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면 7부터 시작을 해서 7, 12, 16, 19, 21, 22, 23까지 해서 7에서 23까지 이동을 했어요. 7부터 23까지 우리가 점을 찍어야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똑같이 만약에 해준다고 하면 우리가 7점, 12점은 찍을 수 있지만 그 이후의 점은 찍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4칸을 2로 했을 때보다 더 작게 설정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3칸을 2, 2칸을 2, 1칸을 2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그 눈금 하나의 크기를 크게 해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총 몇 칸이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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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총 몇 칸이 있어? 여기는 30칸이 있단 말이야. 30칸인데 우리가 7부터 23까지 다 표시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 30칸, 한 칸을 1로 놓으면 다 표시할 수 있겠죠. 두 칸을 만약에 1로 놓으면 15까지밖에 체크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선 최적의 방법이 어떻게 돼요? 한 칸을 그냥 1로 접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이 굵은 선, 꼭 이 눈금 하나하나에다가 표시를 해줄 필요는 없고요. 이 굵은 선에다가만 몇 개 이렇게 체크를 해줘도 괜찮아요. 굵은 선이 하나 올 때 5칸, 작은 눈금 5칸이니까 5, 그 다음이 10, 그 다음이 10이 아니고 15, 다음이 20, 그 다음이 25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우리가 7부터 23까지의 점을 모두 찍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가장 그래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점을 찍어주면 되죠. 점을 찍어주면 되는데 위에 있는 표를 보면서 같이 점을 찍어봅시다. 선생님은 그래프를 점을 찍는 건 잘 보이도록 빨간색으로 찍어볼게요. 자, 시간이 2초일 때는 2선이잖아. 시간이 2초일 때 이동거리 1, 2초일 때 이동거리 2, 2초일 때 이동거리 3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2초일 때에서는 지금 요 선 다 시간이 2인선이란 말이야. 내가 지금 이렇게 똑바로 잘 못하고 있지만 됐다.
이게 다 시간이 2초인 선이지. 2초일 때 1cm, 2cm, 3cm, 4cm, 5cm, 6cm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랬을 때 몇 cm를 갔다는 거야? 7cm를 갔대. 자, 여기 5고 그 다음이 6이고 그 다음이 7이잖아. 그러니까 7cm를 간 선은 이 선이란 말이야. 두 개. 2초일 때 7cm를 간 점은 그럼 어떻게 돼요? 방금 선생님이 칠했던 이 점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깔끔하게 점을 찍어보면 2랑 7이 만나는 그 점을 찍으면 돼요. x값, 시간이 2일 때 y값, 이동거리가 7인 부분. 여기다 점 찍으면 되고. 그 다음에 4초일 때. 4초일 때는 여기죠. x축이 4인 부분. 일 때 12cm 간 거. 그 다음에 6초일 때 16cm 간 거. 그 다음에 8초일 때 19. 10초일 때 21. 12초일 때 22. 14초일 때 23. 이렇게 점을 찍어주면 점 찍기가 끝나고, 그다음 점 다 찍은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 이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점 찍었던 것들을 이렇게 이어주면 약간 이렇게 둥그런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해석을 할 때는요, 여러분, 해석을 하기 전에 이 그래프를 생각을 했을 때 공을 굴렸을 때 시간에 따라 이동한 거리래. 그러면은 여기서 사실 한 가지 점을 더 찾을 수가 있어. 시간을 아무런 시간도 주지 않았어. 0초. 시간을 1초도 주지 않고 0초. 그러니까 시작일 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출발점에서 시작할 때는 0초잖아. 움직이지 못하는. 움직이지 못했으니까 이동한 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0cm가 되겠지. 시간이 안 지났는데 어떻게 이동을 하겠어. 시작 안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한 가지 점을 더 찾을 수는 있어요. 여기 0일 때 안 움직였다까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이어줘도 되고요. 꼭 이거는 안 해도 되긴 한다. 근데 이렇게 해줘도 괜찮다. 틀리진 않는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고요. 자, 우리가 이 그래프를 해석을 할 건데요. 항상 그 문제에서 시간에 따라 이동한 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이 있었잖아. 수행평가 볼 때마다. 자, 그럴 때 여러분은 그냥 시간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금 늘어날 때 거리 어떻게 됐어? 늘어나고 있지. 늘어난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어. 어떤 하나의 값.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시간이 증가하고 있을 때 이동거리. 다른 값이 똑같이 증가를 해.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비례 관계라고 하고요. 비례 관계라고 하고요. 만약에 저번에 우리가 수행평가 봤던 것처럼 압력을 증가시키는데 부피가 감소했어. 이렇게 어떤 하나가 증가하고 다른 하나가 감소하는 이런 관계는 뭐라고 하냐면요. 비례랑은 반대다. 둘이 다 증가하는 비례랑은 반대다 해서 반비례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이 두 개가 하나가 증가할 때 다른 하나가 증가하는 것도 비례고, 그 다음에 어떤 하나가 감소할 때 다른 하나도 감소를 하는 것도 똑같이 비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비례 반비례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둘 다 똑같이 증가하거나 둘 다 감소하면 비례. 어떤 하나는 증가하고 다른 하나는 감소. 어떤 하나는 감소하고 다른 하나는 증가.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이 관계는 반비례라고 해요. 둘이 똑같이 같은 방향을 가면, 같이 올라가거나 같이 내려가는 방향을 가면 비례. 둘이 서로 다른 방향, 하나는 커지고 하나는 작아지는 그런 관계에서는 반비례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 예를 들었던 거 보면은 선생님이 온라인 클래스 너네가 미수강 하면 전화한다고 했잖아. 너네가 안 들은 개수가 많아지면 선생님이 전화하는 수도 많아지죠. 그렇게 똑같이 하나가 많아질 때 하나가 많아지는 건 비례관계라고 하고요. 그다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손소독제 같은 거 쓰잖아. 손소독제를 많이 쓰면 쓸수록 코로나에 잘 걸릴까 안 걸릴까?
안 걸리겠죠. 손소독제를 많이 쓰면 쓸수록 코로나는 덜 걸려요. 손소독제를 쓰는 양이 증가하면 코로나 걸릴 확률은 감소해요. 이렇게 하나가 증가하고 하나가 감소할 때는 반비례 관계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꼭 복습을 하고요. 여러분 오늘 중요했던 거는 눈금 설정하는 거. 저번에 얘기했듯이 X축에선 우리가 지금 이 4칸을 2로 잡았잖아. 4칸 증가할 때 2가 증가하는 거였으니까 한 칸에 얼마 증가한 거예요? 한 칸에? 2가 4칸이니까 1 증가할 때 2칸, 한 칸 증가할 땐 0.5만큼 증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X축은 한 칸이 0.5였고 작은 한 칸이 0.5였고 Y축 같은 경우에는 이 작은 한 칸이 몇이에요? 작은 한 칸이 1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X축과 Y축에선 서로 이 한 칸의 크기가 달라도 되지만 단 X축에서 한 칸을 0.5로 잡았으면 계속 그 다음 한 칸은 0.5여야 된다. 자, 종친 김에 이번 수업은 여기서 끝낼게요. 수고했어요.